이거 한번 해야지.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이 노래? 오늘 이 노래 같은 날 이 노래 한번 불러줘 봐야 됩니다. 그럼 나랑 이게 음날씨가 다른데? 알지 오늘 불러줍니다. 탈맹했던 분들 돌아오십시오. 네. 왜냐면 네. 열려 있습니다. 탈맹? 탈맹 자꾸 하더라고 이게 지난번에. 자 안녕하십니까 폴리TV의 서영욱이고요. 김동환입니다. 유청입니다. 네 저희 네. 메뉴닷컴 몇 년, 한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20년 됐네요. 네, 메뉴닷컴 기자로 일하고 있는 우리 김동환 기자고요. 풋볼리스트의 오늘 8위를 담당할 파리. 검은머리 프랑스인. 네. 자, 챔피언스리그 이번 라운드에 굉장히 재미난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레알 마드리드가 아약스에게 발목 잡혀서 탈락한 게 가장 큰 이슈였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그 교훈을 못 얻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16강 4경기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 그 중에 3경기가 1차전 결과를 뒤집으면서 이제 그 승자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사실 파리 생제르맹한테 2대0으로 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홈에서 1차전 2대0으로 진 팀이 올라가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이. 네, 지금까지 106번의 경기가 있었는데 네. 모두 뭐 결과 뒤집히지 않았는데 107번째 107, 경기에서 네. 107. 뭐 이상합니까? 보통 107번째라고 하지 않습니까? 숫자를 이렇게 세는 사람 처음 본것 기수와 같습니다. 서수 안 배웠습니까? 맨체스터에서 이렇게 세나 봅니다. 아, 그럼요. 107. 네. 이분이 맨체스터에서 2년 하셨는데 방금 돌아왔어요. 네. 네, 어제 돌아왔어요. 그렇게 돌아왔어요. 아무튼 누가 어, 보면 살다는 줄 알았어. 지금. 아니, 살도 왔지 옛날에. 아니, 축덕 어제 원정대. 어제. 축덕 원정. 자,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네. 1차전 0대2 패배를 뒤집었던. 보통 이런 큰 점수차를 뒤집은 경우들이 많긴 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원정가서 한 골은 넣고 지고 홈에서 한 골은 넣고 지고 왔다거나 뭐 이랬었는데 어쨌든 맨유가 홈에서 0대2로 지고 원정 파리 원정에서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영국 축구 난리 났습니다. 워낙 영국 축구계에서 맨유에 갖는 애정이 큰데다가 또 상대가 파리 아니겠습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그런 어떤 앙숙 관계. 게다가 이번 맨유 명단을 보면 개판이거든요. 네. 개판이라니요. 거의 맨유 뭐- 빠진 선수 이름 한번 거의 봅시다. 뭐 아니 뭐 다 TV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레시포드, 링가드, 이 마르샬 뭐 이런 포그바. 레시포드는 뛰었지. 네. 포그바, 뭐 네. 마르샬, 네. 또 굉장히 많은 선수들 주력권 선수들이 빠졌고 어린이들 위주로 팀을 꾸렸습니다. 보통 때문에- 리그컵에 이런 멤버들로 들어가죠. 네. 물론 파리 생제르맹도 네이마르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누가 봐도 파리 생제르맹이 다시 승리를 하거나 내지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기의 흐름이 굉장히 좀 다르게 흘러갔어요. 어쨌든 보면 이게 이제 데일리 텔레그래프 오늘 신문인데 뒤에 네. 파리의 기적. 아, 미라클 인 파리스. 네, 이 종합지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정도 되는 네. 뭐 그런 종합지인데 종합지의 스포츠면에 일면으로 지금 저렇게 총천연색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의미하는 게 되게 크네요, 이게. 네. 맨유의 어떤 세대 교체, 혹은 그렇죠. 어린 선수들, 저 뒤에 이제 총까지 말총머리. 총 그리고 이제 그린우드 네. 얘가 2001년생이더만. 야. 야, 네. 대단하다. 2001년생인데 하여튼 얘를 솔샤르 감독이 막판에 기용을 하면서 이런 애들을 데리고 그 페레가 선발로 나왔고 네. 그러니까 맨유 유스 출신들이 꽤 오랫동안 좀 중요한 기회를 많이 못 받고 뭐 이제 황금 세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수입산으로만 팀을 꾸려서 그렇죠. 네, 그나마 성과를 못 냈었는데 네. 솔샤르 감독이 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무리뉴 감독 때보다 선수 구성이 좀 안 좋은 멤버로 이 기적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네. 맨유 팬들이 지금 맨유 팬들 뽕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뽕 사실 맞아가지고. 오늘 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스쿼드 자체가 리그컵에 나설 만한 영국식 표현으로 이제 우유를 마실 만한 어린 선수들로 한국식 나섰다. 우유를 마시면이라고 해요 어린애들한테. 좀 이제 뭐 복잡한데 우리로 치면 급식 리그컵 뭐 이런 거 것들을 이제 밀크컵이라고 하거든요. 글씨 아 맞다. 네, 급식들이 나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유스 리그컵. 네, 네. 1차전 0대2 홈에서 패배했을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타가 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현타, 그 현실. 솔직히 그 경기에서 더 크게 질 수도 있었잖아. 네. 저는 그 경기를 그렇죠. 영국에서 봤습니다. 네. 아 자랑하고 왜 뜬금없이 축구원정대 갔다 왔군요. 네. 예. 아니 계속 영국 얘기하길래. 네, 그 경기에서 마르키뉴스로 하여금 포그바를 봉쇄를 시키고 네. PSG 투엘 감독이 찬사를 받을 정도의 경기력으로 그렇죠. 솔샤르 감독을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첫 만들었는데 패를 안겼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승승장구를 하다가 네. 우리가 지금 되게 좋은 스쿼드가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차이가 보였던 우리의 현실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 해서 거기서 이제 맨유가 다시 정신을 차렸죠. 아. 정신을 차리고 오늘 3대1의 결과를 네. 이 뭐라고 할까? 급식. 네, 네. 급식이들 데리고
해냈습니다. 그게 유일한 패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14승 2무 네. 1패입니다. 솔샤르 오고 나서. 그리고 원정에서는 지금 다 승리를 했고. 네, 네. 미친 것 같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이죠. 급식들이 우유를 마신 게 아니라 네. 우유를 저 친구들이 줬어. 큰 형들이. 자, 어쨌든 굉장히 뜻밖의 결과가 나온 것은 분명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분들. 아, 지금 네. 근데 저게 난리 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네. 검색창에 에브라하고 포그바 쳐보세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나는- 친구들이 파리 생제르맹 경기장에 가서 둘이 네. 막 춤추고 여기는 경기장에서 이시 VIP 파리라는 파리 구호가 있잖아요. 이시 네. 맨체스터하고 둘이 막 난리 났어요. 그 옆에서 이제 네. 프랑스인들 막 이상하게 저거 뭐야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근데 둘 다 프랑스인이에요. 아, 그리고 재밌는 애들이에요. 칸토나도 오늘 그 SNS 인스타그램에 뭐 여기가 뭐 경기에서 이게 네. 맨유다 이런 인스타그램을 올렸어요. 그렇죠. 또 에릭 칸토나가 프랑스 출신, 프랑스에 사실 좀 약간 아웃사이더 그렇죠. 선수인데 뛰어난 기량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들어와서 그렇죠. 그런데 리즈 유나이티드에 있던 칸토나를 퍼거슨 감독이 맨유를 데려오면서 데려왔죠. 맨유의 전성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인물이고 퍼거슨 감독은 말할 것도 없고 솔샤르 감독은 선수 시절에 99년도에 그렇죠. 그때 네. 누캄프의 기적이었죠. 바르셀로나에서 바이에른 뮌헨하고 챔피언스를 결승할 때 우승골을 넣습니다. 94분? 3분? 뭐 이때. 네. 그 떨궈진 공을 밀어 넣어버렸죠. 그렇죠. 네. 거의 그때. 지금 솔샤르는 그 자리를 깔아도 될 것 같아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네. 빨리 골이 나오면 경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2분 만에 골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멤버들 물론 이 맨유보다는 좋지만 아, 물론 메뉴보다 좋지만. 아니, 메뉴보다 아니 돈이 당연히 왜냐면 많지. 돈이 얼만데. 돈이 얼만데. 네. 산체스보다 조금 많이 받는 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네이마르 정도? 하지만 네. 그래도 구멍은 맨유보다 더 적은 상태에서 아, 그럼요. 1차전도 이겼잖아요. 네. 근데 2분 만에 네. 우리 캐러가 테러를 했습니다. 팀. 음.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차? 그러니까 경기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이 PSG가 아주 뭐 삽질 수비를 하면서 루카쿠에게 실점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얘기하신 독일 출신의 독일의 뭐 유망주 희망이라는 선수. 캐러 네. 선수가 이 선수가 좀 이상한 패스를 하면서 이상한 패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넣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엘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우리가 전반 아주 쉽다. 네. 전반에만 선물을 2개 줬다. 네. 그리고 첫 번째 골이 아니라 두 번째 골이 들어가는 순간 경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루카쿠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루카쿠도 최근에 올 시즌에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솔샤르 감독 초창기 잘 출전도 못했잖아요, 많이 기회도 많이 안 줬고. 맞는다라는 얘기도 좀 네. 네, 맞았죠. 그런데- 너무나 이제 타겟형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솔샤르 감독이 정말 대단한 것이 하여튼 모든 선수들을 조금씩 재생을 살려내고 시켰어. 있고, 예. 재생을. 어쨌든 루카쿠가 이 골을 넣고 또 전반 30분에 추가골을 역전골을 다시 앞서가는 골을 넣었는데 이 골 장면에서 PSG가 정말 말 그대로 골을 안겨줬죠. 선물을 했어요. 네, 선물. 알을 네. 깠다. 첫 번째 골은 최연소에 이제 캐러가 줬다면 네. 두 번째 골은 이제 네. 최고령 지지 부폰께서 그 두 선수가 레키프가 평점 2점 줬어. 레키프에서? 레키프에 평점 2점 줬고 몇점 만점인데? 10점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인데 아. 왜냐면 어제는 레키프가 그 두산 타지치를 칭찬하면서 네. 10점을 줬단 말이에요. 좀 이런 극단적이구나 거기. 근데 10점을 거의 안 줘. 근데 네. 10점을 줄 정도로 잘했다고 했는데 레알을 레알 마드리드를 떨어졌으니까. 발랐으니까. 이게 기자의 개인의 어떤 감정이 묻어있는 아니 그건 정말 걔네는 싫었던 그건데 거네. 근데 두 선수는 2점 받아도 이번에 뭐가 그러니까 없지 그만큼 않아요? 그만 좀 못했어. 못했다라는 그런 아니, 얘기인 거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영국 언론들은 에릭 바이한테 3점을 줬더라고 평점을. 근데 그러니까 맨유가 또 되는 집안인 게 에릭 바이가 중간에 나갔잖아요. 그렇죠. 일찍 교체를 시켰고 그게 맨유에게 이제 도움이 됐는데 어쨌든 두 팀 모두 좀 운이 분명히 작용한 경기였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잘했거든요. 잘했죠. 득점 기회도 네. 더 많았는데 근데 이날 이상하게 은바페가 다른 경기 제가 본 은바페 경기 중에 되게 이상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볼터치도 길고 그게 넘어지고 막. 그게 제가 봤을 때 그게 네. 이제 경험이고 그게 아직은 좀 어리다는 것 같아요. 왜냐면 1차전에서는 긴장한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잘했잖아요. 근데 좀 편안해지고 그리고 경기 분위기 이상하게 생각이 들고 경기 분위기가 네.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이때 이제 좀 나온 거죠. 네. 그 그리고 연륜이. 뭐 오늘 스케이트 많이 탔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스케이트 진짜 많이 탔다. 나중에 왜냐면 근데 내가 댓글에서 본 게 경기를 보다가 비가 오기 시작했죠. 네.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영국에서 뛴 선수들이 조금 더 유리했다. 유일해지지 않을까. 근데 비가 영국 꽤 날씨랑 많이 비슷하니까. 아니 꽤 많이 딸리는 비 왔어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그 투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경기의 결과가 진짜 우스운데 네. 우리가 선물 2개 안겨줬고 우리가 1월 9일날 갱강한테 질 때 이런 기분을 줬다. 말도 안 되게 줬다. 맨유랑 갱강을 비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매기는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진 경기가 거의 없으니까 음. 얘네도 지금 거의 진 경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몰아붙였는데 정말 네. 이상하게 리디큘러스하게 졌다. 네. 그렇게 했고
마르키뉴스가 재밌는 말을 했어요. 우리 시즌 마르키뉴스가 거의 그 파리 생제르맹 키플레이어인데 우리가 오늘 똥을 먹었다. 진짜 똥이라는 단어 썼어? 메르드. 메르드가 똥을 똥이에요? 먹었다. 네, 그럼 메르드. 이제 여러분 불어로 메르드가 똥입니다. 똥입니다. 곧 병에 걸리겠구나 이제. 그렇지. 병에 걸렸잖아 지금. 근데 사실 얘네가 동기부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고 그렇죠. 챔스에서도 지금 어쨌든 올드 트래포드로 가서 2대0으로 이겼다는 거는 올드 트래포드가 요즘 메뉴가 한국에서 맹군이 뭐니 해서 좀 우습게 분위기가 여겨지지만 요즘에 완전히 달라요. 유럽 축구에서 올드 트래포드라는 게 갖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 가서 2대0 승리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너무 김이 압도적인 빨리 빠진 것 경기라고. 같아요. 예. 네.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아약스 가서 이기고 온 거 못지않게 얘네들도 좀 너무 마음을 놓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왜냐면 그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유럽적으로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트리고 설레발을 얘네만 친 게 아니야. 설레발은 필패다. 설레발을 이게 파리 생제르맹 올 시즌 올라가면 네. 파리 생제르맹 우승할 수 있는 그렇지. 설레발들을 치니까 애들이 다 많이 본 거야. 이 젊은 그리고 애들이. 맨유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사실 파리 생제르맹 가서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왜냐면 2대0으로 한 골도 못 넣으면 뒤집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상대가 파리고. 그리고 왜냐면 이게 지금 결과 이렇게 끝났으면 그렇지만 2골 넣고도 베르나트가 한 골 넣는 순간 다 또 끝났다고 생각했단 네, 말이에요. 네. 왜냐면 한 골 더 그러니까 필요했으니까. 1대1 열심히 이었고, 했다. 맨유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베르나트가 실점 10분 만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그때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맨유가 2골을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 그 파리 입장에서는 설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자, 근데 보미원진 얘기하시는 것처럼 파리 생제르맹이 어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한테 크게 1차전 이기고 2차전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역전을 당했던 장본인이잖아요. 네. 게다가 하루 전에 레알 마드리드가 방심은 건물이라는 걸 맞아요, 보여줬음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전혀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은 이거 모두가 정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를 아닌가. 이제 전통이라는 단어를 그게 이제 그게 전통이고 예. 그게 이제 수업료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파리 생제르맹이 언젠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음바페가 더 커서 뭐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때쯤에는 우승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 아니 여기서 수업만 받고 딴 팀 가는 거 아니야? 선수 영입도 음바페가? 돈을 많이 내는데 수업료도 내야 돼. 수업료를 내야 되지. 아니 수업료를 내는 거지. 선수 네. 영입도 하고 돈이 수업. 많으니까 맨시티도 별걸 다 똑같은 내는구나. 거잖아요. 나도 네. 맨시티도 뭐 챔스에서는 그런 걸 맨시티도 리그에서는 이제 수업료를 다 냈지만 그렇죠. 챔스에서는 아직 수업료를 내고 있거든. 올 시즌 어떻게 저 될지 얘기네요. 모르겠어요. 이동국 역절골님이 해주신 말. 리그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챔스는 돈으로 살 수 없다. 챔스는 돈을 사는데 좀 오래 걸려. 돈으로 좀 사- 더 오래 걸려. 돈이 있어야지 꾸준히. 아니, 근데 사실 뭐 모든 팀들이 다 돈으로 사는 거지 뭐 안 그래? 근데 이게 오래 걸린 거 이렇게 네. 맨유는 좀 네. 옛날에 또 많이 써놔가지고 적립금이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 고객님 적립금이 없는 거예요. 아, 나 FM 보는 거 같아. 내가 1차전 6대1 이기고 맨시티 원정 가서 1대7로 졌거든. 아 맨시티 원정. 아니, 썬더랜드로. 아, 야, 저기 도르트문트로. 물론 돈으로. 그 뭐 네이마르도 그렇고 회장도 그 나세르 알켈라이프 네. 회장도 그렇고 투엘도 그렇고 VAR 가지고 말이 좀 많아요. 그 얘기를 어쨌든 결정적인 상황입니다. 90분 정규 시간이 끝났을 때 그 박스 안쪽에서 그 킴페페 킴펜베 이 팔에 약간 맞는 이렇게 돌리는 엉덩이 과정에서 먼저 맞지 엉덩이 않아? 먼저 맞았어요. 네, 약간 제가 좀 그걸 여러 번 봐도 솔직히 애매한 과정이었는데 어쨌든 VAR까지 해서 주심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이의 제기하는 거는 좀 아쉬움 정도는 표시할 수 그게 있어도 아쉬움이죠. 근데 네이마르가 아주 격하게 반응을 네이마르는 했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렇지. 그 UEFA는 축구를 몰라 이런 식으로 그 얘기했어. 축구를 모르는 네. 4명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나세르 알켈라이프는 조금 이제 정제해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지금 이제 FFP 다 말이 많잖아요. 네. 파리 생제르맹에게 페널티킥을 선언하는 건 매우 쉬웠을 것이다. 음. 라고 얘기했고 투엘은 조금 더 기술자적으로 아니 나는 VAR 존중하는데 딱 봐도 유효 슈팅도 아니었다. 근데 그걸 VAR을 판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르키뉴스는 좀 물러와서 우리가 그냥 벌을 받은 거다. 우리 근데 스스로. 그 장면만 놓고 보면 주심도 한 번 보고 명확하게 봤던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또 누군가 가서 또 옆에서 뭐 항의하는 듯 마는 듯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실시간 한 이슈. 저거 별거 거기서 페널티가 겸손한 자세를 좀 하세요. 똥을 먹었다고 그래서 한 거 아니야 지금? 겸손한 자세를 하세요 페널티를 지금. 줬어도 주지 네. 않았어도 말은 있었고 또 둘 다 문제는 안 됐어요. 근데 어차피 경기 끝났고 네. 진 거야. 그리고 똥을 먹었어 파리 생제르맹은. 병에 걸렸어. 아 근데 PK 상황은 좀 논란이 분명히 됩니다. 영국 내에서도 영국 전문가들끼리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너 선수 어떡하겠어? 출신들은 네. 좀 저거 PK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심판 근데 물론 대부분의 심판들은 심판 판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심판 출신 분들은 뭐 PK가 맞다라고 주심에 얘기를 주심이 근데 주심이 저기서 보쓰고 네, 그렇죠. 네. 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레프리잖아요. 아이, 네.
그리고 뭐 결과론적이지만 한 억울한- 골만 한 억울한 골만 더 맞지 넣어봐. 말든가. 그럼 바로 끝난 거예요. 네. 그렇지.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뭐 어쨌든 팔에 맞은 건 손에 맞은 건 맞고 네. 근데 영동이 막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게 얘들이 또 자주적인 표현을 써요. 엉꼬로 삐르라고 다시 한번 최악이야. 이 최악이 한 번이었어. 한 번이 아니야 이게. 그렇잖아요. 전통이죠, 원래 지난 전통. 시즌은 네. 레알한테 이제 뭐 네이마가 빠지면 1, 2차전 뭐 둘 다 이제 맥빠지게 네. 졌지만 지난 시즌에 누캄프 캄노 가서 그렇게 두들기고 오고 아예 그거는 여기서 진짜, 두들긴 네. 다음에 캄노 가서 말도 안 되게 그렇죠. 졌잖아요. 그때도 네. 한 골만 덜 먹었으면 끝난 거야. 그때도 마지막에 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 마음이 끗 차라는 좀- 마음이 좀 말이잖아. 풀리나 봐. 한 끗 차라는 게 있잖아. 허리가- 그게 이제 허리띠가. 우리가 뭐 공부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도 그 물이 99도까지는 안 끓는데 100도에 끓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1도를 더 참고 하는 사람이 결국엔 정상에 오른다고 그것이 하는데 바로 이제 맨유가 다시 네. 찾아낸 이제 승리의 정신. 네. 맨유의 정신. 근데 뭐 제가 그런 보니까 거 같아요? 그 어제 베이징건이랑 파리 생제르맹 좀 비슷한데 둘 다 정신을 못 차리는 상대에게 정신을 차리게 해줬지. 아, 그럼 약을 드세요. 똥- 우리는 똥을 똥약, 먹을 테니까 똥약 너희는 드세요. 약을 드세요. 근데 그게 뭐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멸한 거니까. 아, 그 자멸한 거. 진짜 네. 저건 자멸이죠. 뭐 그게 근본의 차이라는 얘기를 아니, 이제 진짜 파리 그래요. 생제르맹은 그 약을 먹고 이제 조금 더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리그 이제 집중 안 해도 되는데 집중하라고 하세요. 뭐 어디 집중하겠어? 그럼 뭐. 근데 물론 파리 생제르맹이 계속 강해지고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절대 우승할 수 없다. 아니면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지는데 근데 이번 경기에서 어쨌든 메뉴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승자니까 음. 승자니까 좀 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별 활약이 없었거나 좀 아쉬웠던 선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드필드 구성을 봐도 프레드, 네. 또 맥토미나이, 그렇죠. 그리고 페레이라. 사실 이 조합으로 챔스 8강을 간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특히 프레드가 뭐 프랑스에서는 잘했다 하더라도 맨유에서는 적응 자체에 좀 문제가 사실 있었고. 기회도 많이 없었고 네. 그랬는데 이 조합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섬세하거나 뭐 빌드업 이런 건 사실 잘 없었고 그렇죠. 굉장히 잘 갖다 박더라고. 근데 그 자신감을 좀 팀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게 프레드, 네. 뭐 말씀하신 페레이라와 뭐 맥토미네이 같은 경우에 최근에 폼이 상당히 좋았었고. 소셜 감독도 얘기를 했어요. 프레드에 있어서는 앞으로 네. 기회를 많이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셜 감독이 보면 이 미디어를 통해서도 뭔가 팀 관리를 잘하는 느낌을 줍니다. 딱 퍼거슨을 보는 듯. 네. 그런 잘 배운 거야? 벌써 퍼거슨. 벌써 퍼거슨은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퍼거슨 원래 군단은 퍼거슨입니까? 원래 괜찮다. 장명 잘하는데 장명도 성도 바꿔야 돼 잘해. 이제. 근데 정말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어쨌든 모종의 이유를 통해서 그렇게 그 미드필드 라인을 살려냈고 또 오늘 전 또 의외였던 게 물론 벤치 멤버들이 다 좀 별로이긴 했습니다만 네. 총 그린우드. 그린우드 2001년생 이런 애들을 막 투입을 해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누가 그거 그리고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왜 저 선수들을 왜 넣은 걸까요?라고 얘기하는데 늘 선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렇긴 한데 네. 그린우드 같은 경우에는 최연소 챔스 데뷔? 네. 그리고 근데 네. 이 선수들을 지금 이상을 대비한 것이 누구냐? 그 전임 무리뉴. 이름도 까먹었어. 무리뉴 감독이 나고 나서 이 선수들이 얼마 있다가 콜업이 됐고 그리고 무리뉴 꾸준히- 감독이 이게 다 바닥 깔아놓은 거예요. 그린우드도 무리뉴 감독이 처음으로 불러서 벤치에 안 쳤더라고. 챔피언스 꾸준히 리그에. 근데 네. 그때는 이제 1군 훈련을 한 번씩 기회를 줬었다면은 네. 솔샤르 감독 부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1군에 아예 그냥 한국을. 포함을 시켜서 호흡을 맞추도록 했고 오히려 이 선수들이 같이 뛰었던 게 뭐 레시포드보다 조금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 선수들이 아예 유소년 팀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한두 명 어설프게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들이 같이 섰을 때 서로에게 의지도 할 수 있고 전술적인 완성도도 좀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뭐 델라니까 극단적으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네. 나와가지고 모든 걸 부담이 이룬 적은 거지. 상태로.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뭐 솔샤르도 사실 와가지고 잃을 게 없어요. 왜냐면 팀이 거의 망가진 상황이었고. 그쵸. 사실 음. 누가 봐도 임시감 네, 땜빵 누가 감독이었기 봐도 임시 감독이 때문에 내가 하고 간다고 해도 나한테 팀이 있고 잃을 게 네. 없고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다시 기회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자체가 명예인 거였고 이 친구들도 오늘 가서 내가 들어가서 진다고 해도 누가 아무도 나한테 욕을 하지 않았을 거야. 않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겠어. 야 그냥 네. 뭐 해보자. 네. 루카쿠 형이 뭐 알아서 해주겠지. 뭐 레시포드 형이 뭐 알아서 했지. 옛날에 알아서 했잖아. 박상이. 알아서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뭐 오빠 모민이 얘기하신 것처럼 경기력은 아까도 저희가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리가 더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72%죠 그렇죠. 포지션이. 네. 근데 결국 축구는 골을 이겨야 넣어야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오늘 맨유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운빨로 이겼다고만은 볼 수 없게끔
나름 선전을 했고 그런 게 이번 한 경기가 아니잖아요. 계속 삽질하다가 오늘 경기를 운으로 이긴 게 아니라 무리뉴 감독이 소시에다 감독이 오면서 꾸준히 경기력이 향상이 되고 또 그 전에 활약이 없었던 선수들이 골고루 제 몫을 해주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소시에다 감독이 받는 찬사에는 저는 좀 뭐 당연하죠. 이유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무나 그렇게 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루카쿠. 네. 루카쿠가 지금 3경기째 2골씩. 그러니까 멀티골. 네, 득점을 계속 못하던 상황에서 루카쿠, 프레드 뭐 이런 선수들에게 무리뉴랜다 누구야? 솔샤르 네. 감독이 했던 말이 골이 케찹처럼 나올 거다. 우리 그 집에서 하인즈 맞아요. 케찹 이렇게 케찹이요. 하면 뭐 안 말도 나오다가 잘해요, 안 나오다가 이렇게 네. 힘을 어느 정도 넣으면 케찹이 좀 내가 의지한 것보다 좀 더 많이 나오고. 그치 케찹 짜다가 짜증 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계속 짜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좀 언젠가는 많이 빡 나오죠 나오죠. 생각보다. 근데 골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 득점 이전에도 루카쿠는 그라운드에 섰을 때 골만 못 넣었을 뿐이지 좀 이타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동료들에게 도움을 하나씩 기록해가면서 조금 향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고 그게 최근 3경기에서 나왔다. 그리고 오늘 승리를 이끌었다. 볼 수 있죠. 소샤르가 산체스도 부활시킬 수 있을까? 글쎄요. 솔샤르부터 일단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오늘 네.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학교를 가려다가 아침에 바꿔줬습니다. 루카쿠 유니폼을 입고 학교를 몇 갔어요. 개입니까? 맨 유니폼이 집에 아들이. 하나 루카쿠. 루카쿠 루카쿠 하나. 바꿨나요? 루카쿠 그렇군요. 하나. 네. 루카쿠 잘 될지 알았어요. 자, 이 솔샤르 감독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한번 좋겠다.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거의 해주지 않을까? 맨유는 주식에 민감합니다. 주가에 민감하고 유명 더 유명해야 돼? 감독이? 아니죠. 4위 이상이 확정됐을 경우, 그러니까 그게 무너졌을 때 무리뉴 감독이 좀 산술적 어려웠을 때 무리뉴 감독 그 경질이 리버풀한테 네. 졌을 때 그때. 그때 경질이 확정이 된 건데 지금 이 분위기상으로는 거의 뭐 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만약에 정규직 전환 안 시켜준다면 그냥 굿바이 하면. 네. 그리고 어제 풋볼리스트 기사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지만 솔샤르 감독이 몰드에서 이미 지난 12월, 작년 12월에 3년 계약을 했어요. 3년 계약을 했는데 임대 신분으로 보냈고 그 3년 계약을 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몰드에서 사라졌습니다. 몰드 그래? 홈페이지에서 사라지고 어제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솔샤르 감독이 팟캐스트 음원 화일에 등장을 하고 몰드와의 계약은 지금 끝난 상황이다. 진짜로? 나도 잘 모르겠다. 몰드와의 계약은 지금 끝난 상황이고 지금 나는 맨유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맨유와 계약은 지금 올해가 아니라 올 시즌 말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솔샤르 감독의 트위터에는 여전히 몰드의 감독으로 나와 있긴 하고 안 고쳤겠지. 굳이 트위터 들어가다 꼼꼼하게 뭐 안 보겠지 뭐. 안 고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FM으로 감독 배웠다고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는. FM이 좋아요, 근데.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뭔가 좀 근본 없는 감독이었어 솔직히. 감독으로서는 별다른 어떤 옛날에 어디 카디프. 뭐 성과도 없었고 네. 뭐 그랬었는데 확실히 뭐 궁합이 있나 봐요. 그리고 본인이 맨유에 오래 있었고 또 맨유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런 건 어린 선수들을 또 요소요소에 잘 쓰면서 카디프 성과를 낸 것 전에 같고. 이 맨유 유소년 감독을 했었기 때문에 네. 레시포드 같은 선수들을 직접 이제 지도도 했었죠 이미.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 맨유 앞으로 솔샤르 감독 지금 14승 2무 1패를 달리고 있는데 네. 이 성적이 이어지면 또 지금 리그에서도 4위 경쟁이 좀 치열하잖아요. 네, 3위 갈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내림세기 때문에 네. 또 그 3, 4위 싸움도 재밌을 것 같은데 솔샤르 감독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PSG만 짚고 넘어갑시다. PSG 이제 투엘 뭐 지위 문제 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선수들이 그렇게 뭐 두 골을 네. 퍼주는데 네. 투엘 잘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딱 한마디 하면 그래서 이제 프랑스 기자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투엘을 챔스 때문에 데려온 건데 그렇죠. 다 잡았던 경기를 이렇게 놓치는데 괜찮냐? 그러니까 나는 그를 무조건 신뢰한다라고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올 시즌은 안 찌를 거예요. 물론 다음 시즌에도 이게 위약금이 크게 걸려 있을 거야. 16강에도 탈락한다면 근데 이제 올 시즌에 파리생제르맹이 달라지긴 했어요. 투엘이 원래 이제 좀 주축 선수로 투닥거리고 특히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가 안 좋았는데 처음부터 네이마르 유화적인 자세를 취했고 얼마 전에 경기 며칠 전에 다니 알베스가 퍼디난드랑 인터뷰를 했는데 투엘을 표현하면서 독일 사람이지만 브라질의 감성, 브라질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면 이 브라질 선수들하고 이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전혀 아니 박주호한테 얘기해 보면 그런 스타일 아니던데. 그런 스타일 아닌데 바뀐 거죠. 투엘도. 왜냐면 거기서 크게 뒤었으니까. 그 말은 꼭 갑자기 바뀌면 안 돼. 알베스한테 잘한다니까. 그죠. 알베스하고 네. 네이마르 그 라인한테 지금 네. 잘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그대로 갈 거고
물론 다음 시즌에도 4강 이상을 못 가면 잘리겠죠.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이마르는 어떻습니까? 네이마르- 계속 있나요? 네이마르는 계속 있겠죠. 있어야죠. 올 시즌까지. 아니 뭐 얘기들이 계속 아니 올 올 시즌 시즌- 어쩔 수 올 없고 시즌까지. 그거 어쩔 수 없고 올 있겠지 올 시즌까지는. 시즌인데. 그건 모르죠 그거는 진짜. 네. 근데 왜냐면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그 연간 600억 규모의 뭐라고 그 유니폼 스폰서도 체결했거든요. 잠깐만 뭘로 바꿨지? 아코르로 바뀌었어요. 호텔로 호텔로. 호텔에서 옷을 만들어요? 아니 호텔은 아, 그 예, 메인 맞아, 맞아. 에미레이츠가 어. 아코르 호텔로. 근데 그러면서 지금 자금적으로 괜찮아졌어. 근데 다만 이번 경기를 이겼으면 120억을 받는 건데 그거에 좀 타격이 컸기 때문에 그 네이마르를 데리고 있을 여력은 좀 생기지 않아요. 다만 네이마르가 이제 바르셀로나처럼 나가겠다라고 떠나고 싶다고 이제 그걸 하면 그때는 잡을 재간은 없죠. 칩스 먹고 메시 능가하려고 왔는데. 그렇죠. 네이마르는 너무 잘하고 있더만 지금도 계속 부상당하고 계속 매경기 골 넣고. 아이 잘해요. 네. 잘하긴 엄청 잘해요. SNS를 좀 잘 못하는 거. 자 어쨌든 오늘 맨유가 정말 파리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경기 앞으로 맨유에 대해서 또 PSG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표정이 왜 이래?